자, 오늘은 흑백요리사2 바베큐 연구소장으로 나오신 유용옥님의 이목 스모크 다이닝을 다녀왔습니다. 흑백요리사1의 그 고기 깡패님이 생각나는 포지션이었어요. 고기 전문가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위치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가 한강이네요.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목 스모크 다이닝. 원래 이 자리가 목욕탕 자리였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번잡스럽게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휴대폰 하나로 사진만 찍어와서 딸깍 리뷰를 한다는 점. 룸이었는데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왜 갑자기 책상 같은 것이 왜 있느냐? 서빙을 할 수 있는 커틀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썰어주신다거나 하는 퍼포먼스, 이런 걸 좀 보여주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플레이팅 셋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그 장작이 되어 있는데 이목 있습니다. 이응 미음. 이게 메뉴판입니다. 펼쳐보면은 이목 스모크 다이닝은 불과 연기를 주제로 다양한 맛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유용옥 소장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불을 피웠던 수원 이목리에서 시작해 이목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목 스모크 다이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 스모크드 스캘롭, 양송이 스프, 한돈 베이컨, 미니 코스 샐러드, 대강호와 구운 뼈 육수, 시그니처 비프 립, 송화 솥밥과 갈비 라면, 티와 봉평 메밀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18만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코스 스모크드 스캘럽, 훈연한 조개 관자라는 뜻이겠죠. 미션에 나왔을 때 훈연 굴을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굴을 이렇게 노란 빛으로 훈연을 한 그 느낌이에요. 그때 이제 그 두 심사위원이 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다 익힌 줄 알았는데 뭔가 날것의 느낌도 살아있고 훈연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익혀있는 것 같은데 먹어보면은 또 생가리비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오묘합니다. 위에 올라간 이 빨간 거는 치폴레 타바스코, 그다음 밑에 깔려져 있는 이 기름 같은 거는 갈릭 버터, 그다음 위에 올라간 건 캐비어, 여기 젤리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건 망고 발사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고 발사믹의 달콤하고 새콤한 느낌, 치폴레 타바스코의 약간 좀 매콤한 느낌, 캐비어의 짭짤한 느낌, 갈릭 버터의 고소한 느낌과 이 훈연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입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베이컨 같은 맛이 나요. 왜냐하면 그 베이컨에서 주로 사용하는 훈연 칩들을 사용해가지고 훈연을 했기 때문에 먹으면은 향은 이미 입안에 베이컨이 가득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 씹으면은 겉에 부분은 익어 있어, 훈연으로.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리비 회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면서 바다의 내음이 물씬 풍긴다. 처음은 고기의 느낌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바다의 느낌. 요것은 말이죠, 양송이 스프고 위에 올라간 거는 스페인산 겨울 트러플입니다. 스프를 그냥 이제 스프처럼 한 게 아니라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벨로떼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이제 카푸치노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거품이 되게 우유 밀크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물 타입이 아니라 폼 타입이라고 보시면 된다. 되게 부드럽죠? 실제로 이제 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부드러우면서 이제 트러플 향이 퍼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다이닝 많이 다녀와가지고 트러플 이제 볼도 보기도 싫은 상태가 되긴 했어요. 너무 질리는 맛이긴 해요. 사실 이게 이목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냥 최근에 제가 너무 그 트러플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겨울에 파인 다이닝 가는 거 진짜 극심한 손해입니다. 겨울은 다 버섯 아니면 트러플이야. 그거 아니면 게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한돈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을 이렇게 썰어주신 다음에 빵과 피스타치오 가루 뿌려가지고 테이블 위에 얹어주고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덜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오늘의 베스트 푸드. 너무 맛있어요. 입에 들어가면 일단 그 베이컨에서 나는 훈연. 확실히 흑백요리사에서도 훈연 테크닉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훈연에 확실히 그 강점이 있는 분이고 잘하셔. 빵 보면은 거기서 만든 빵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토스트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조화가 그냥 훌륭하다. 자, 그리고 의외의 복병. 요거 이제 그 로메인 중에 미니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메인이에요. 결국은 이제 시저 샐러드 같은 거를 이제 하신 건데, 샐러드에도 훈연이 돼 있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다 훈연이 돼 있는 요소여가지고 훈연 샐러드야. 뭐들이 들어가 있냐? 새우젓으로 만든 마요네즈. 원래는 그 새우젓이 아니라 원래 시저 드레싱에는 뭐가 들어가죠? 안초비, 멸치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새우젓을 썼습니다. 새우젓은 이제 돼지고기랑 잘 어울리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갈색의 가루가 뭐냐면 가루 삼겹살이에요. 가루 베이컨 파우더. 근데 그냥 베이컨만 했느냐? 아니다. 건새우도 같이 갈은 거지.
그러니까 최강록 셰프님이 조림에 미쳐있다라면 유용옥 연구소장님은 훈연에 미쳐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훈연해. 여기 훈연보이다. 여기 훈연보이.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치즈는 페코리노 로마노. 굉장히 짭조름하고 쿰쿰한 향이 나는 페코리노 로마노.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좀 강한 느낌의 것들이 있어서 산미를 좀 넣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샬롯으로 만든 피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좁은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한 뒤에 베이스가 탁 집어넣으면은 샐러드에서도 이 강한 훈연함이 펴지면서 이 훈친자 철학을 느낄 수 있다. 훈연보이. 다음에 뭐가 나왔냐? 국물이에요. 국물인데 국물도 훈연해. 이게 광어뼈로 낸 육수인데 이 육수를 낼 때 광어뼈를 훈연을 했어. 그래서 육수에서 훈연된 육수 맛이 나. 밑에 있는 건 광어살인데 광어살도 그냥 광어살이 아니라 돼지의 비계를 얇게 포를 뜬 다음에 그걸 이렇게 감쌌어. 그냥 광어는 흰살 생선이기 때문에 담백한데 여기다 기름기를 추가했는데 생선 기름을 추가한 게 아니라 동물성 기름을 때려 넣었어. 한 다음에 국물을 훈연했다. 위에다가 메쉬 포테이토랑 로즈잎이랑 해가지고 요건 살짝 이제 그 튀긴 거죠. 그래서 나는 국물도 훈연한다. 미친 훈연지옥. 그리고 이제 메인 코스. 이야. 올려드릴 고기는 소갈비, 소갈비 6, 7, 8번입니다. 저는 이 갈비를 한국식 간장 양념에 재워놨다가 수비드라는 저온조리 방법으로 부드럽게 한번 입히고 참나무 연기로 다시 3시간 정도. 갈비는 아주 부드럽게 익어서 갈비뼈가 살에서 뼈가 살에서 그렇게 한다고. 뼈도 다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셨다. 일단 그 바베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장 겉에 층에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나오는 거 스모크 링이라 그러거든요. 스모크 림. 이 스모크 링이 이쁘게 나와야 이제 잘 된 바베큐인데 이 스모크 링이 아주 잘 빠져 있죠. 6, 7, 8번 갈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겉에 이 진하게 나오는 마크 부분, 껍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모크 링 부분, 그 다음에 안에 고기 부분. 그래서 입안에서 이제 들어가면 살살 녹아요. 야들야들 육즙이 아주 그냥 쭉쭉 나오면서 확실히 기름진 부분이라 많이는 못 먹어요. 백김치가 같이 사이드로 나오는데 일단 이 겉에 있는 마크 부분이 갈비 양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맛은 간장에서 나는 그 갈비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은 간이 그렇게 진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이제 소금을 따로 챙겨 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먹고 슴슴하게 느껴지면은 소금을 요 부에다가 이제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면 조금 더 이제 안쪽에 있는 고기를 강렬하게 즐길 수 있죠. 저는 뭐 그냥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여러 바베큐 전문점이 있는데 국내에서 꽤 많이 다니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3년 전에 그 남영동에 유용욱 바베큐 연구소를 하실 때 그때도 한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먹었던 것과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때도 맛있었는데 지금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간이 감으로써 고점이 올라오신 것 같다. 근데 이게 넘버 3가 아니야. 왜? 어디서 충격을 먹었느냐? 일단 버거는 아닙니다. 충격을 느낀 건 버거는 아니고요. 버거는 이제 그 추가 금액을 하시면 나오는 치킨 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예전에 그 리뷰했던 루이지애나식 치킨 버거인가? 콜슬로우랑 이런 거 있는 거? 루이지애나식 치킨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버거는 스모크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 내슈빌 핫치킨. 맞아, 내슈빌 핫치킨 그런 느낌이긴 해요. 버거는 이제 추가로 시키시는 건데 버거는 사실 추가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양이 부족한 분들은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2개밖에 안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리고 버거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뉴판에 있었던 것 중에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넘버 3예요. 밥이거든요. 유용욱 연구소장님은 밥도 훈연을 해. 스모크 라이스. 이 밥에서 훈연향이 올라오는데 나는 밥도 그냥 줄 수 없다. 밥을 훈연하겠다. 저는 훈연 인간입니다. 쌀이 훈연돼 있어. 송화솥밥과 갈비라면이라고 돼 있는데 밥하고 라면을 같이 주는 거예요. 송화버섯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는 버섯만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이 쌀에서 이 훈연향이 나. 쌀에서 훈연향이 나는 건지 방안 자체가 훈연이 돼서 내가 훈연이 돼서 훈연향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밥을 먹으면서 훈연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훈연된 걸지도.
실제로 밥을 먹는 도중에 룸 전체를 스모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라면인데 이 육수가 뭔가 육개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갈비 육수야. 갈비 육수에다가 끓인 라면이야. 아주 국물이 묵직해 보이잖아요.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고기 이렇게 잘게 좀 썰어져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찐득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먹었냐, 면을 건져서 이 훈연 밥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와구와구 먹었습니다. 라면 밥 먹는 느낌으로. 라면을 반찬 삼아 저는 라면을 꼬들하게 끓인 다음에 면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밥 위에 얹어서 반찬처럼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도 훈연이 돼 있어. 봉평 메밀 아이스크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훈연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로 훈연이 돼 있는 건지 내 미래가 훈연이 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 저는 아이스크림도 훈연된 것 같았어요. 최강록 셰프님은 아이스크림을 조릴까요? 아이스크림을 조리면 아이스크림이 아니게 되어버리잖아. 저도 아이스크림 아닌 거 만들었다고? 여러분, 결승에 지금 두 분이 올라가 있잖아요. 누가 우승을 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최강록 셰프님하고 1대1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흑백요리사 2 못 보셨어요? 보통 최강록 셰프님 상대로 대떡나고 다 발렸어요. 근데 저는 1대1까지 갔죠. 심지어 버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1대1 갔죠. 이른바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이지 그게 버터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었다? 어떤 세계선이 될지 모른다. 감사합니다, 최강록 셰프님. 마지막 주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미션 하시다가 중간에 차콜 오일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숯향 나는 오일. 흑백요리사에서 약간 그게 들어간 것 같았어. 이 밥에서 숯향이 계속 났어. 그래서 밥에다 약간 그 숯 오일, 차콜 오일 그거를 뿌린 건가? 굉장히 숯향이 많이 나는 그런 밥이었다. 사실 솥밥이 아니라 숯밥인데 오타난 게 아닐까? 그리고 나오면서 찍었는데 주방이 굉장히 섹시해서 찍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목 스모크 다이닝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쭉 먹은 게 1인당 18만원짜리 코스라 가격이 분명히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가격을 내고 가서 이만큼 먹어서 배가 완전히 빵빵해져가지고 나올 순 있다. 내가 훈연 인간이 되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접근성 면에서는 그렇게 용이한 곳은 아니나 일생에 한 번쯤 훈연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경험하기에는 좋은 케이스다 라고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목 스모크 다이닝 후기였습니다.